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아이돌 준비합니까? 저는 최욱입니다. 누구한테 주먹 날리는 겁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다. 좀 뭔가 네.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요? 입 꼬매버릴 겁니다. 네,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순서를 시작해 봐야죠. 이번에 모실 분은요. 이분은요 최순실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최순실 때문에 일자리 잃은 분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아닌가요? 최순실 덕분에 네. 이분의 책이 역주행하면서 인기를 그렇죠, 끌게 그렇죠.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읽어보셨을 그 책이죠.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아주 유명 베스트셀러의 작가십니다. 네, 최순실을 사랑한 그분 강원국 작가님, 작가님입니다. 컴온! 네, 지금 막 최순실 씨를 면회하고 온 강원국 작가님이십니다. 사식 좀 많이 넣어주셨어요. 최대 수혜자라는 표현은 썩 틀린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표현하진 못하지만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표현도 했죠. 정말 사식을 넣어주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 인기 보세요. 야, 나는 이분들이 휴대전화가 없는 분들일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는 한 컷도 찍지 않다가 우리 작가님 나오니까 모두가 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가워하시는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국입니다. 네. 아니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직 대통령 특히 이제 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제 연설 담당 비서관 하셨던 거 그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셨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김우중 대우 회장이 정경련 회장 하실 때 네. 그 연설문 썼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우 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네. 대우 증권에 이제 쭉 있다가 한 7년 있다가 이제 그쪽 대우 회장 비서실 가서 3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거기 문을 닫고 나왔어요. 대우가. 그 전부터 글을 잘 쓴다고 회사 내에서 뭐 평이 이렇게 좀 있으셨던 모양이죠?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요. 뭐예요 그러면? 웃기셔. 굉장히 웃기십니다, 이분이. 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황우석 박사 좀 닮으셨다. 그 신입사원 때 네. 대우증권 그 20년사라는 책을 썼어요. 어떻게 해요?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안 보니까 걱정 말고 쓰라고 그래서 썼고 쓰고 나서 실제로 정말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글을 참 잘 쓴다고 나보고 글을 본 사람은 없는데 나보고 글을 정말 잘 쓴다고 그 뒤로 글 잘 쓰는 사람이 돼서 계속 뭐 글 잘 제가 쓰면 뭐 누가 시비를 안 걸고 그래서 7년간 거기서 그렇게 잘 있다가 나중에 김우중 회장이 정경련 회장 되면서 글 쓰는 사람을 또 하나 데려다 놓으라고 그래서 저를 또 글을 쓴다고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님 글을 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네. 그런데 뭐 다 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또 대통령께서 직접 다 고쳐주시고. 본인이 쓴 걸 대통령이 그게 뭐예요? 첨삭을 해줘요? 이건 대통령께서 다 고쳐주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일이 직접 고쳐주셨어요. 아니 가정교사도 아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도 많이 배웠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 가서 한 2달간 당선자 연설 쓰다가 이제 들었는데 정말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안 하겠다고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하게 됐어요. 정말.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그 눈이 높으세요. 글에 대해서는 여간에서는 만족을 안 하시고 뭐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고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 글은 만족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엄청 혼났죠. 5년 내내 혼났죠.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게 화냈던 사람입니다. 예, 그 인자한 분도 이분 앞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 잠시 후에 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우리 저 작가님께서는 이제 대우에도 계셨고 청와대 2번 계셨고 그리고 훗날 이제 또 효성에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나왔어요. 한 달이요? 예. 그 어찌됐든 그 재벌 총수를 모시는 게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모시는 게 어렵고 힘듭니까? 총수가 힘들죠. 그래요? 총수가 힘들어요? 총수는 그냥 그날로 그만두라고 그러면 바로 잘리는 거고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두라는 소리 한 3번 하셨는데 네. 그만두라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 신분이니까 잘 안 잘리죠. 그래요? 네, 회장은 그만두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대 눈에 띄면 안 되고요. 그 부담감이나 압박이 재벌 총수 쪽이 훨씬 더 강력합니까? 그렇죠. 거기는 산업이고 여기는 공업인데. 그 청와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참모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사는 다르죠. 그럼 이제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라는 오더가 내려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1차적으로 쓰시고 대통령한테 한번 검사 받고 다시 뭐 고친 걸로 다시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쓴 걸 그냥 종이를 출력해서 올려드리면 그 네. 종이에 다 고쳐주셨고요. 이제 도저히 못 고치겠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육성 그 녹음 테이프 녹음을 하셔가지고 내려주셨고요. 그거 이제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는. 녹음까지 해서 주세요. 아니면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직접 쓰시기는 힘드니까 육성으로 그냥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1차로 이지원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지원상에서 이제 몇 차례 이렇게 거르는 작업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뭐 군더더기가 많다 그러면 일단은 댓글로 이렇게 다세요. 군더더기가 많다 그러면 댓글 이제 군더더기 빼고 또 올려드리면 아직도 많다 그러면 또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또 빼야죠. 계속.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대통령이 오라고 하셔서 그거를 출력해서 이렇게 놓고 같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게 더 힘들죠. 대통령이 앉아서 작업하는 게 대통령이 계속 그 뭐 그거 있잖아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뭐 역사적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무슨 뭐 속담 이런 거 그거 있잖아 계속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 정말 무식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번 그러셨어요. 니들은 도대체 학교 다닐 때 뭐 했냐? 이렇게 무식하냐고.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386들이 대체적으로 다 정말 내가 이렇게 주변을 봐도 되게 저랑 이렇게 비슷해요. 정말. 대통령은 87년 이후에 정말 혼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안 하시다가 87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기억력이 워낙 좋으셔서 우리가 좀 젊지만 정말 뭐 이렇게 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이 안 됐어요. 대통령은 굉장히 그 호기심이 많고 궁금함이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바로바로 답변을 주변에서 다 못하는 사람들만 포진해 있으니까 되게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이제 반기문 장관이나 네. 그 유홍준 장관
이런 분들이 또 대답을 잘하세요. 아, 거의 뭐 막힘이 없어요. 그분들은 똑똑했군요. 네, 그래서 오. 아마 그분들 좋아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왠지 반기문 장관 옆에 있으면 기분이 뭔가 시원하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탁탁 답이 나오니까. 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우리가 잘 못 모셨구나. 정말 속 터졌을 것 같아요. 나도 막 올라온다. 아니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좀 웃겼습니까? 말 한마디도 못했죠. 그 말을 하긴 하는데 막 이게 목이 맺혀서 목소리가 떨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저 말 못하는 사람 정말 아셨어요. 그래서 그게 불만의 표현이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무섭고 위축돼서 그랬던 겁니까? 대통령 앞에만 가면 저는 막 배도 아프고 떨리고 그래서 5년을 같이 했는데요. 한번 대통령 앞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또 계속 혼내시는데. 계속 혼내시. 너 다 불러줬는데 이렇게 썼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안 불러주셨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 하면 혼납니까? 다 불러주시진 않았어요.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감히 이렇게 할 분위기가 아니죠. 분위기 자체가. 그 아우라가 딱 있어요. 대통령.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웃기는 소리를 안 하셔도 막 웃음이 나와요. 왠지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가식적으로 웃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 의도가 이게 웃기는 소리를 하시려는구나 생각을 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게 그 권위라는 게.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 제일 독특하신 분인 것 같아. 제가 뭐 물론 많이는 못 만나봤지만 대체로 다 뭐 소탈하다, 격이 없다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탈권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분들은 혼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대통령이 다 참고만 하세요. 결정과 판단은 대통령이 하세요. 근데 유독 제가 하는 일만 맞아. 그거는 참고용이 아니에요. 그냥 연설문은 본인 말이잖아요. 오케이를 하면 그대로 가서 읽어야 하잖아요. 오케이를 할 수가 없죠. 보고서는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딱 보고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인사조치 하죠. 굳이 뭐 혼낼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아니죠.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가르쳐야지 다음에 또 이상하게 안 쓰죠.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고 혼내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정도 되면은 작가님이 그만두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자르던가 뭔가 그 결단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세요. 5년 동안 저도 좀 불가사예요. 근데 그만두란 소리는 한 3번 하셨는데. 하셨군요. 근데 그럴 때 진짜 그만두면 안 되죠. 진짜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막 눈물의 호소를 했는데도 그만 안 두시고. 그럴 때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뵀을 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방긋 안겨야 돼요. 안긴다고요? 반성한다고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막 인상 쓰고 있으면 대통령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내고 나면 대통령은 바로 또 미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뭐 계속 인상 쓰고 그럼 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 없이 가서 이렇게 웃어야 돼요. 아무 일도 속 없이 가서 그 원래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연설비서관 이건 생각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계속 장래 희망이 배우였어요. 최욱 씨 너무 크게 웃지 마. 이게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정말로. 그 학적 기록부에 다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 이번에 이제 영화인으로 제가 정식으로 노무현입니다. 거기 100만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 거기 40만은 우리 작가님이 끌었습니다. 엄청 웃기게 나오시더라고. 그 씬스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김재동 씨가 그 이제 그 감독한테 물어봤대요. 왜 저 인터뷰를
요청 안 했냐? 감독이 실제로 대답한 거예요. 김제동 씨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발견해서 굳이 뭐 김제동 씨 인터뷰를 할 여기 겹친다고. 그래서 저를 인터뷰하고 나서 그냥 제 걸로 하는 걸로. 네, 좀 겸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좀 보기 많이 안 좋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제동 씨가 그게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감독이 저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김제동 씨가 아 그분 이러더래요. 네, 적당히 좀 해주시고요. 아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좀 바뀌셨어요? 꿈이? 아 고등학교 저 대학교 때는 그 교직 이수하고 제가 선생님 생각을 고등학교 선생님 생각을 했었고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그만둔다고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을 때도 대통령께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선생님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뭐 대학 교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고등학교 선생님 근데 자격증 있노? 그래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셔가지고 구두로 이제 사표 처리가 됐죠. 다음에 이병환 비서실장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갔더니 너 대통령께 무슨 얘기했냐고. 그래서 아 그만둔다 얘기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 그 친구가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병가를 좀 줘서 쉬게 하든지 쉬고 다시 나오게 하든지 그것도 정 싫다고 그러면 어디 좀 자리를 알아봐 줘라. 그래가지고 그 광명에 있는 학교도 실제로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네. 눈 녹듯이 또 정말 이제 저는 이제 힘들어서 사실은 그런 게 컸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라면 네. 정말 끝까지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죠. 정말 속 터지셨겠네. 겨우 자리까지 알아봐가지고 야, 다 왔는데 좀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연애 편지 같은 것도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글쓰기에 워낙 또 뛰어나시니까. 아니 저는 정말 글을 잘 못 썼어요. 진짜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회장 연설을 쓰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거나 그 뭘 많이 머릿속에 있으면 오히려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절대 그 연설 비서관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부스부스 집어넣게 되고 자기 문체로 쓰게 되니까 100% 대통령이 안 받아줄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깨끗한 게 좋아요. 깨끗한 바탕에 대통령 거를 그냥 써드리면 돼요. 김대중 대통령 만났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만나면 노무현 대통령. 그대로 하면 MB나 뭐 박근혜도 쭉 할 수 있을 수 쭉 할 수는 있죠. 아니 제안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안도 했습니까? 뭐 행정관, 선임 행정관을 얘기했으니 정말 MB 정부에서요? 네. 근데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하다가 그 말이 안. 페이가 안 맞았습니다. 아니 뭐 수석 자리를 줬으면 모를까. 그저 작가님께서 그럼 5년을 계셨다는 것은 문재인 실장과도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실장님이 들락달락 하셨죠. 저는 계속 있었고. 와, 이거 너무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문재인 실장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엄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다지 존재감은 없으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별로 무서워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연설 독회 같은 걸 하면 대통령 주제로 이렇게 회의를 하면 다른 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존재를 막 드러내려고 뭐라도 이렇게 지적질을 해대고 이렇게 의견을 활발하게 내놓는데 문재인 실장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눈 깜빡깜빡하시잖아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배려가 대단하세요. 옛날에 그 법무부 부산 시절에도 그러셨대요. 두 분이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큰 사건 수임을 해서 이제 큰 돈이 이렇게 벌리면 노무현 대통령은 막 직원들한테 뭐 어려운 사람 뭐 이렇게 돈 좀 줄까 뭐 그래서 돈 필요하노 그래서 돈 막 이렇게 주는 스타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큰일이라서 돈이 들어왔는데 입을 딱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아 그런 얘기 왜 하세요? 근데 연말에 네. 직원 몇 명이냐고 물어봐서 그 돈을 그대로 n분의 1로 나눠서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그걸 n분의 1로 나눈대. 아 브라보! 아니 그래서 사무장이 그래도 이건 차등을 줘야 된다는 그 문재인 그러지 말고 역할은 똑같이 했다. 운전기사도 똑같이 해서 나누라.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니까 미담도 더 센 미담이에요.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셌는데 점점 더 센 게 막 나와요. 요거 지금 창작의 과정은 아니죠? 아니 저도 발견의 과정인 거죠? 들은 얘기예요. 예. 근데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분이. 아니 그 저 문재인 실장과 그렇게 오랜 기간 함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우리 작가님을 발탁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번 정부는 실력 위주로 정말 참을성이 없는 거죠. 약간 좀 기대하시거나 기다리거나 그러시진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뭐 비서실장이 저보다 나이 3살 어린 사람이 되는 순간 틀렸구나. 아니 뭐 전혀 이제 그리고 뭐 지금 생활이 저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셨으면 됐지 뭘. 민주정부 3기를 다 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